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귀를 도려내는 듯한 굉음소리에 잠이 깹니다. 뇌가 명령을 내릴 틈도 없이 몸이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문을 열어 젖히죠. 멀리 해안가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수십 척의 배가 보입니다. 집의 반은 이미 불에 타서 앙상한 뼈대만 남았었고, 가축인지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검게 그을린 덩어리들이 매캐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먼 발치 너머 우리 마을 최고의 노래꾼인 셀라 아저씨가 보입니다. 나는 지금도 평생 그 순간을 후회하고 있죠. 공포와 슬픔으로 일그러진 아저씨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아저씨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자 나의 소중한 친구인 에벨이 뿜어져 나오는 피를 움켜잡고 희미하게 나를 응시하던 모습을, 그리고 그런 아저씨와 에벨을 노려보며 달려오던 두 뿔이 달린 투구를 쓴 사내의 손에 들린 창을 보지 않았다면. 성경의 모든 테두리를 이야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삭한 바이블 이제 시작합니다. 기원전 13세기경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중해와 레반트 전역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300여 년간 이루어졌었던 후기 청동기도 바로 이 시기에 몰락을 경험했죠. 당시 매우 화려했었던 문명과 강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미케네 문명과 거대 제국 히타이트를 비롯해 수많은 도시가 한순간에 파괴되었고, 그곳의 신들 언어들 역시 사라져버렸습니다. 시대의 지축을 흔들 정도의 이 파급력을 일으켰었던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알려졌었던 블레셋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지명의 유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양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고학자들 중에서는 특정 시기의 환경을 재현하는 고기후 고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기원전 1250년에서 1200년경 오늘날 이탈리아, 그리스, 튀르키예,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집트 지역에 심각한 가뭄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식량 문제는 자연스럽게 약탈과 강도와 같은 사회 혼란을 발생시켰고, 지중해 해상 무역망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특히 이 현상은 그 당시 오늘날 그리스를 포함한 발칸반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내륙에 거주했었던 사람들이 해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서 이주하는 집단 이주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다를 건너서 레반트 지역으로 침입을 감행했었던 자들이 있었죠. 이들이 얼마나 가감했었냐면요, 그 당시 최강국이라고 불렸었던 이집트까지 침입했다라고 알려진 사실입니다. 람세스 3세의 장례신전에 보면요, 해양 민족을 상대로 화살을 날리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에 따르면 그들 중에 펠레세트, 테케르, 데니안 이렇게 세 집단이 가장 세력이 강했었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우리의 눈길이 끄는 이름이 있죠. 펠레세트인데요. 이들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블레셋입니다.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었던 블레셋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오늘날 이스라엘 남서부 해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거주했었던 땅을 후대 사람들은 필리스티아라고 불렸었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팔레스티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어원이 되었죠. 그들은 이스라엘 남서부 해안에 있었던 가사, 아시켈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렇게 5곳에 도시국가를 세우고 도시 간의 느슨한 정치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났었던 이 가자 지구는 과거 블레셋 영토에 매우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요. 앞서 해양민족의 이 이동 경로를 통해서 보았지만, 해양민족은 단순하게 한 민족으로 지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워낙 다양한 지역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동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고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우스의 고향이자 미노아 문명이 꽃피웠었던 곳, 미노타우루스와 이카루스와 테세우스와 같은 스펙타클한 그리스 신화의 무대인 바로 지금 크레타 섬이 갑돌입니다. 앞서 살펴본 람세스 3세 장례신전 벽화에 해양민족이 쓰고 있었던 그 투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당시 미케네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투구와 아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연구들도 이러한 이집트의 기록과 성서의 증언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린델 웹스터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후기 청동기가 끝날 무렵에 지층에서 이 발견됐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DNA를 분석했어요. 그리스, 크레타, 사르데냐 지역의 사람들의 DNA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블레셋은 서양 문명의 발생지였었던 그리스인들의 후예답게 미적 감각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당시 가나안 원주민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기는 색상이나 모양새가 매우 단조로운 반면 블레셋 사람들의 토기 중에는 검정 토기, 붉은 토기 이 두 가지 색을 섞어 만든 토기뿐만 아니라 도형, 동식물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기도 해요. 이렇게 손재주가 좋았었던 블레셋은 레반트 지역에 청동기 문명을 종식시키고 철기 문명을 처음 소개했습니다. 블레셋은 재련 기술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허가 없이 다른 민족들이 철제 도구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했습니다. 이런 당시 사회상을 성경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소아시아의 맹주 히타이트를 멸망시키고 이집트를 급습하여 파라오 람세스 3세의 간담을 서늘케 했었던 해양 민족의 한 축을 담당했었던 블레셋이 지중해 남동부 해안가에 정착했었던 바로 그 시기,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 사사들의 통치 시대를 거쳐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독립적인 정치 실체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에서 각자의 세력을 조금씩 확장했었던 이 두 민족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가나안의 제2평지라고 불렸었던 쉐펠라 지역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쉐펠라는 낮은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해안 평야와 중앙 산악 지역에 비옥한 구릉지대를 일컫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비옥한 쉐펠라 지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가 하면 해안 평야를 벗어나서 내륙으로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길목과 같은 쉐펠라 지역을 순순히 내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충돌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 사울이 전사했었던 길보아 전투가 바로 이런 사례들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었었던 그 당시 연합군을 진두지휘했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수심에 빠진 채 골몰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링컨에게 카카,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 이미 승기는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남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이기기를 원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과거 그 땅을 뒤덮였었던 피비린내 나는 사륙과 무자비한 약탈,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슬픔이 지금도 그곳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한편은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후예,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외치고, 다른 한편은 자신들을 블레셋의 후예인 팔레스타인인들이자 알라가 자신들에게 이 거룩한 전투를 허락했다라고 주장하죠. 공교롭게도 이들 두 민족은 한때 노예였고 전쟁 난민들이었고 가나안 땅에 원래 속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내 것이라고 우기는 그것이 처음 내 것이었었던 그때가 말이죠.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